요즘 명예훼손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연예인과 유명인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잦은데요. 어떻게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고 또 우리 법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명예훼손 관련 사례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를 다투면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 층간소음 문제 등에 대해서 항의한 전단을 건물 내부에 부착한 것이 이제 명예훼손이다. 이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전단지로 이웃의 명예를 훼손했다. 지금 설명 좀 부탁드리죠. 어떤 경우였습니까? 네, 참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좀 무색하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정말 크죠. 이 층간소음으로 다툼이 있던 와중에 명예훼손으로까지 좀 번진 사안이었습니다. 이제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무례를 범하고 있다, 층간소음이 너무 극심하다 이런 전단을 여기저기 곳곳에 붙인 건데요. 이에 대해서 검찰 약식 기소로 인해 70만 원 벌금형이 선고되었던 사안입니다.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요. 어떤 집인지 몇 호인지 누구인지 특정을 해서 써놨던 것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 이 정도면은 누군지 다 알 수 있다. 특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아 명예훼손을 인정했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회사 대표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상에 올린 이유로 또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는데 이건 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이유입니까? 네, 이 사건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회사 대표가 갑질을 하고 있다. 원하지 않는 술자리를 강요한다. 원치 않아도 소주를 3병 정도는 마셔야 한다. 유흥주점에 강제로 참석하게 한다. 이런 내용을 개인 SNS에 올린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좀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면서 이 회사의 대표로 알려진 대표는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근데 대표 사임과는 별개로 이런 내용을 SNS에 작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재판이 이어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1심,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일정 부분 이 내용 중에 있어서 좀 허위인 부분도 있고 특히 내가 직접 참석하지 않은 회식도 좀 참석한 것처럼 표현한 부분도 있으며 예. 사실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 원, 100만 원이 선고가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얼마 전 대법원에서 대부분 일정 부분 좀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퇴사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글을 올렸고 아무리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방의 목적보다는 어떤 공공의 이익, 어떤 회사의 갑질을 알리려는 그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서 무죄를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명예훼손 판단, 법 판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좀 어리둥절한 부분도 있고 좀 수긍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정확히 짚어봐야 되겠는데 언제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 이게 중요한 근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명예훼손 사실 우리가 흔히 듣습니다. 뉴스에서도 자주 나오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 하면 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네. 이렇게 관용어구처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비방할 목적, 그러니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 앵커님도 느끼시겠지만 단어들이 다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그렇죠. 있어요. 특히 비방할 목적 무엇이냐 이렇게 본다면 결국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법에서 모든 상황을 규정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 그리고 누가 말을 한 건지 대상은 누구인지 어느 정도의 대중들을 향해서 한 것인지 어떤 맥락에서 이 발언이 나왔는지 결국 상황별로 따라 달리 비방할 목적이 판단이 되게 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를 비방할 목적 그거 자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주관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앞선 케이스에서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항상 쟁점이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그러니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때 이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또 죄가 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면 발표하고자 하는 사실이 정말 나의 개인적인 사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알림으로써 그로 인해서 법익을 구제받는 이걸 알림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이런 부분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되게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어떤 사실을 폭로한다거나 어떤 자극적인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폭로하는 것이라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누구를 이렇게 특정하지 않았어도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이 안 됐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꼭 어떤 이름 세 글자를 딱 특정한다거나 예. 어떤 회사 명칭을 딱 제대로 적시하지 않더라도요. 정황상, 상황상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고 특정이 된다면 이는 특정이 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꼭 이름을 적시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명예훼손성 발언을 하고 난 주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주어가 누구인지 짐작이 되면 명예훼손 될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특히 예. 뭐 아이디 같은 것만 있고 나는 특정하지 않았다. 네. 이건 인터넷상의 아이디일 뿐이라 하더라도요.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 보면 누군지 딱 특정이 된다면 이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좀 의문이고 궁금한 것도 있는데 네.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를 텐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일단 뭐 상대 입장에서 굉장히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네, 맞습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사실 항상 같이 등장합니다. 예. 두 죄 다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네. 명예, 그러니까 사회적인 평가를 해하게 되는 경우에 처벌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요. 예.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든 허위이든 어떤 구체적인 상황,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비방의 목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명예훼손이고요. 예. 모욕죄는 사실에 적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한 불쾌감의 표현 내지는 모욕적인 언사, 소위 말하는 욕설 같은 예. 것을 한 경우 그냥 주관적인 감정의 표출만으로도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 일명 소위 불륜 관련된 그런 건데 지금이야 뭐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만 불륜 사실을 폭로하거나 이런 것이 상대 뭐 상간남 상간녀라고 부르는데 그들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한 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 국민 법과 또 법감정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명예훼손죄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내가 지금 말한 사실이 허위이든 예. 심지어 이 사실이 사실일지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즉 허위의 사실이면 그 가중 처벌될 뿐이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불륜 사실 같은 경우 사실일지라도 실제로 불륜 관계일지라도 뭐 여러 사람이 있는 회사 단체 그런 메신저 방에서 불륜 사실을 폭로한다거나 회사 주위에 전단을 막 붙인다거나 하는 예. 경우 실제로 벌금 100만 원 정도의 선에서는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바가 있고요. 네. 하지만 요즘 좀 하급심 판례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예.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다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또 공공의 이익이 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판례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예훼손 글쎄 뭐 당하지 않아야 되겠고 고소 안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진짜 이건 명예훼손을 당했어라고 생각하면 당장 어떻게 할지 막상 좀 막막할 것 같거든요. 일단 좀 증거를 모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예. 결국 첫째도 둘째도 증거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싶어요. 단순히 어떤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 했을 때 그 부분을 뒷받침했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진술서를 작성해 준다거나 뭐 녹화나 녹음된 부분이 있다면은 또 더할 나위 없는 증거가 되겠죠. 네. 어느 정도 증거를 모으시고 이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됐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이 많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캡처한다고 하죠. 시간까지 나오게 컴퓨터 화면을 캡처해 두시는 자료들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예. 뭐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이 뭐 강경하게 악플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응하고 법적 절차 밟는 것도 많이 봤는데 평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하고 뭐 반성문도 쓰고 심지어는 본인이 단 악플을 직접 읽기도 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선처를 구하는 네. 그런 여러 가지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요. 이제 연예인들의 악플이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었죠. 어떤 익명성에 숨어서 그렇게 악플을 당하는 행위는 정말 근절돼야 될 것이고요. 이제 예전에는 많은 연예인분들이 선처해 주셨어요. 막상 예. 잡고 보면은 굉장히 어린 학생인 경우도 많았고 멀쩡하게 직장에 다니고 계신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 선처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하지만 요즘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선처할 필요 없다, 선처해서 안 된다 이런 강경하게 대응하는 추세가 많거든요. 예. 섣불리 이제 악플 같은 거 다셨다가 벌금형이라도 전과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요즘 명예훼손으로 가장 세간의 관심을 뜨겁게 받은 것은 안타깝게도 참 이태원 참사 관련인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막말을 해서 고발된 지방 의원도 있고요. 한 보수 그렇습니다. 성향 유튜버는 또 유가족 대표가 자신이 하는 말을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몄다. 이렇게 고소장까지 냈습니다. 참 국가적 재난, 국가적 비극 앞에서 이런 법적 다툼 벌어지는 거 안타까운데 일련의 고소고발 사건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런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대책이나 사고 수습이 우선돼야 되는데 이런 명예훼손 사건으로 좀 얼룩지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 굉장히 아쉽고요. 말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하잖아요. 말로 인한 분쟁, 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크게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고 명예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면 처벌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갈등을 봉합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 하고 말할 때 좀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임재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